자, 이번에는요, 추미애 장관 관련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인의 아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어제 입장을 냈습니다. 뭐 기자회견을 한 건 아니고요. 페이스북에 본인의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굉장히 좀 깁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언론들이 그 긴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뭐 경우에 따라서 많이 소개한 것도 있고요. 뭐 핵심적인 것만 한두 개 소개한 것도 있습니다. 추미애 첫 사과문, 아들 문제로 걱정 끼쳐 송구하다. 일단 송구하다. 그러니까 사과죠. 그러나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하겠다. 어제 본인의 아들과 관련된 입장문을 내면서 마지막 부분에 검찰개혁을 강조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는데 감성 호소를 했다라고 여기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전을 노린 거다. 자, 감성 호소가 어떤 부분인가요? 다리 불편한 남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들도 불편하다. 그리고 본인도 다리가 불편하다. 이렇게 쫙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약간 감정선을 건드리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있고요. 자, 이렇게 나온 뒤에 이제 국민의힘은요. 심파소설 내놨다. 또 이렇게 또 그냥 혹평을 내놨습니다. 여기다가.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기사에는 어제 상황에 대한 평가가 좀 더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추미애 가족 아픔 토로 여론 누기기. 여론을 뭔가 좀 이렇게 좀 가라앉히려는 거 아니냐. 청탁 의혹 언급 안 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게 청탁 의혹이니까 아마 통신병 배치 뭐 이런 문제와 관련된 걸로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했다.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이 있거든요. 오늘이 첫날 정치 분야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 가게 되는 겁니다. 대정부 질문 하루 전 유감 표명이다. 그러니까 뭔가 좀 생각을 했다. 이렇게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평가와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의 입장이 섞여서 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성애를 부각, 동정 여론에 호소한 거 아니냐. 무릎 수술 받고도 회피 않고 입대했다. 어비로서 왜 걱정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어머니의 심정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남편 다리 장애 사실도 함께 공개. 대정부 질문 야당 공세 예봉 꺾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경우 본인의 가족사 얘기하면서 이 정도 상황인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게 예봉 꺾이다가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그리고요, 아랫부분으로 갑니다. 그런데 부대 전화 의혹 등은 침묵을 했다. 해명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불법 있는지 검찰 수사 기다릴 뿐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덕성 논란을 법적 문제로 전환한 것 아니냐. 그리고 검찰 개혁을 얘기했어요. 지지층 결집 유도로 보인다. 야당은 우리가 묻는 건 평등과 공정성이지 검찰 개혁이 아닙니다. 또 야당은 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쭉 보면 있죠. 다음 화면을 좀 보세요. 화면은 제가 읽어드렸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꼼꼼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접하지 않은 분들은요. 도대체 무슨 얘기가 있길래 그런 건가 하는데 저희가 좀 요약을 좀 해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어제 입장문 중에 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아들 문제로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 일단 사과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나선 그 뒤에 추가 절차 어길 이유 전혀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사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첫 번째 앞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해본 적 없다. 그러니까 나는 당당하다는 거예요. 문제될 게 없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을 기필코 완성할 것이다. 검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자, 박미식 전 의원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 크게 보면은 4가지 정도 내용으로 좀 정리가 될 수 있는데 먼저 송구하다.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의혹을 부인한 걸로 보여요. 전체 취지는요. 다음 본인은 뭐 검은 것을 시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 같은데 본인은 당당하다. 그리고 문제될 게 없다라는 입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찰 개혁을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 먼저 이 사안과 관련해서 검찰 개혁과 이 사안을 연관을 지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니 이 사안하고 검찰 개혁하고 정말
인과관계가 무슨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생뚱맞죠. 쉽게 말해서 어떤 자기가 정치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또 자기 잘못이 생겼을 때 이거 여론을 호도하거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추미애 장관이 또 많은 집권 여당에 계신 분들이 하는 방법이 기승전 검찰개혁. 무슨 일이 생겨도 그 잘못 인정하기보다는 그냥 검찰개혁입니다. 옛날에 조국 그 사건 때도 조국 전 장관이 단 한 번이라도 진솔된 사과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사건이 번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정가의 보도처럼 또 여의봉처럼 들고 나오는 것이 검찰개혁, 방해 세력들의 책동이다. 이렇게 해가니까 추미애 장관과 여당의 인식이 지금 이렇게 야당에서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황희 의원입니까? 그분 페이스북도 보니까 이게 뭐 검찰 개혁 방해 세력들이 그 당직 사병을 쉽게 말해서 배후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했던데 그분들의 인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할 것인가. 저는 기본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이제 페이스북에 썼습니다마는 좀 진솔되고 솔직하고 분명하게 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사과라는 것이 나는 미안하다. 그런데 난 당신 때리지 않았어. 이게 무슨 사과입니까? 사과할 게 없는 거죠. 때리지 않았는데 무슨 사과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과가 아니라 그냥 억지 춘향식 면피성 가짜 사과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이제 대정부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장면이 뻔하죠. 그래서 일단 제가 사과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정치적 언사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아주 진심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아쉽게 생각을 하죠. 자, 이승우 변호사. 추미애 장관이 어제 입장문에서 마지막에 검찰개혁 부분 반드시 기필코 완성하겠다는 걸 강조했어요.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검찰개혁 완수를 얘기한 것은 본인이 왜 법무부 장관이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보면 될 것 같아요. 당 대표였고 5선의 국회의원인데 실은 법무부 장관이면 가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사실 위상을 따져보면은 어색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됐다고 하는 것은 왜 검찰개혁 완수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제 교수 출신인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잖아요. 임명되자마자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표창장 문제로 압수수색이 시작됐습니다. 표창장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우려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뭐 받아들여야 되지만 70여 회가 넘는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장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이유가 검찰개혁이고 공수처 실행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일가에 대한 전박이정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수사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법무부 장관이 된 사람이 시작되자마자 전박이적 수사로 낙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보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보낸 이유는 검찰 개혁을 꼭 완수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추미애 장관을 여기서 낙마시킨다라고 한다면 실은 정권에서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지금 잘못된다면 검찰개혁 역시 차질이다. 그렇죠. 이제 뭐 지금 이러한 문제로 가지고 의혹만으로 만약에 낙마를 한다. 그럼 어떤 법무부 장관이 되더라도 임명이라도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보면 정말로 이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정말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 간 게 아니잖아요. 수술을 했고 군대 가기 전에 왼쪽 무릎 수술하고 군대 갔다 와서 군대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군대에서 군 생활하면서 다친 거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오히려 군대에서 보호해주고 병원 치료를 받게 하고 해줘야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게 뭐 허위다 어쩌다 또는 뭐 병가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일단 실체는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아팠고 정말 수술이 됐고 됐는지. 그리고 오늘 연합뉴스를 보니까 병가 휴가자의 95% 4년간 95%가 휴가 진단서라든가 이런 서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설시의 문제가 아니라 군대의 문제죠. 저는 이제까지 언론이 3, 4주간 추미애 장관의 얘기를 하면서
서씨 일가에 대한 서씨에 대한 휴가 진단서만 없다라고 했는데 예. 연합뉴스 보니까 2016년도에 휴가 간 사람 중에 진단서 예.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2017년도에는 딱 2명 있는 겁니다. 그 휴가는 병가를 말씀하시는 그래서 건가요? 병가 휴가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언론 보도가 마치 추미애 장관의 아들만 예. 진단서 없이 휴가를 갔다 온 것 같은데 진단서는 냈는데 군대에서 진단서를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95%가 진단서를 안 갖고 있자. 이건 카투사 부대의 문제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식 전 의원께서 지금 강하게 지금 발언 신청을 하셨어요. 뭔가 반론하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예. 이 사건의 예. 본질이 뭐냐면은 본질 딱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서 많은 우리 보통 예. 국민들하고는 달리 예. 법무부 장관의 아들, 예. 그 당시 당 대표의 아들은 왜 휴가 연장을 전화 한 통화로 할 수 있었냐 이겁니다. 우리 옛날에 군대에서 휴가 갈 때면 복귀 시간 미리 한 몇 시간 전에 이미 가야 돼요. 예. 그것도 빵이라도 하나 사들고 가야 됩니다. 예. 고참들이 딱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일병이잖아요. 집에 앉아서 저 못 갑니다. 어떤 보통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예. 전혀 없어요. 그냥 이건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어떻고 저떻고 하니까 예. 국민들이 더 열불이 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검찰 개혁을 말씀하셨는데 예. 정말 검찰 개혁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지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국민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예. 지금 말해서 권력이 있든 돈이 많든 수사를 제대로 하라는 것인데 지금 추미애 장관의 업적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을 쉽게 말해서 팔다리 다 잘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라고 한다. 예. 우리 어떤 국민이 검찰 개혁의 그 본심에 대해서 동감을 표하겠습니까? 정말 저는 예. 검찰 개혁의 예. 그 인식을 예. 그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예. 그래서 한간에 지금 뭐라고 합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제 검찰 망가뜨리고 이제 또 이 사건으로 군대 예. 망가뜨리고 다음에 또 어디를 가서 망가뜨리는지 걱정이다. 알겠습니다. 이런 분 말이 있거든요. 지금 박민식 전 의원께 검찰 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까지 가면 너무 커집니다. 요거는 제가 진행자 직권으로 그 부분까지 가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좀 안쪽으로 모아 보겠습니다. 이승우 변호사께 추가 질문 드릴게요. 저는 지금 박민식 전 의원이 두 번 말씀하셨는데 그 취지를 보면은요. 검찰 개혁과 지금 이 사안은 관련이 없는 거야. 이거는 공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야당의 입장은 그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예. 특혜 하는데 일반 국민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미애 장관이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대 보면 저도 뭐 한 20년 전에 예.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급여가 그때 5만 원이었으면 지금 한 5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저희 때 무슨 핸드폰을 썼습니까? 예. 전화로 가면 고참이 데리고 가야지만 이 전화를 할 수 있었고 예. PX 그러니까 과자를 사려고 해도 예. 고참이 데리고 가야지만 살 수 그랬죠. 있어요. 2병, 옛날에 1병 때.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됐잖아요. 지금 핸드폰도 하고. 그런데 다른 건 다 개선됐는데 왜 아픈 것은 참아야 되죠? 아니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군대에서 치료를 해주고 예. 더 좋은 치료를 위해서 민간병원에서 예,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예. 지금 이 논쟁에서 저는 뭐 저도 변호사지만 예. 뭐 훈령이다 규칙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휴가 가면 그냥 부대장이 보내주면 가는 거고 못 보내주면 못 보냈는데 이제는 이런 것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왜 지금 이 특혜냐의 문제만 따지는 거 왜 아픈 군인들이 편하게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규정들에 대해서는 20년, 30년 규정을 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국회의원들이 좀 개선해야 되지 이승우 않나. 변호사 말씀 잠깐만 이승우 변호사 말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을 이게 야당에서는 이걸 공정의 문제로 보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이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공정의 부분에 말씀하시는데 군대가 그동안 많이 달라졌다. 이 부분을 강조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달라졌는데 왜 아픈 것에 대해서만 달라지지 않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달라진 부분을 왜 안 보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하나만 짧게 발언 기회 드릴게요. 많이 달라져서 군대 제도가 우리가 옛날에 30년 전하고 많이 달라져서 이해를 해야 되지만 그것이 왜 꼭 하필
하필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냐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그러니까 거죠. 유독 왜 거기만 달라졌냐 이 말씀을 하시는 옛날에 거예요? 조국 장관 수사할 때도 왜 그동안에는 피의자들이 예, 오면 예. 포토라인이 다 섰지 않습니까? 예. 뭐 규정을 물론 바꿨어요. 예. 근데 왜 하필 알겠습니다. 조국 수사 장관 때만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두 분끼리 잠깐만요. 지금 네. 두 분 발언기를 기다려 드려봐야 어차피 계속 공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윤교호 의원께 질문 드릴게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어제 입장문, 긴 입장문이고 내용이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고 아까 알려드렸는데 이 어제 나온 입장문,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느낄까요?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어떻게? 검찰이야 뭐 상관없죠. 그러나 예. 지금 동부지검에서 8개월을 넘어서 9개월째 예.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지금은요. 예. 어저께 추 장관의 사과 이후에 몇몇 신문의 사설이나 예. 또는 뭐 의견이 이제 검찰이 명확하게 밝힐 때다. 검찰이 제대로 해야 될 때다. 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놔도 지금 우리 이 변호사님과 박민식 전 의원님처럼 예. 한쪽에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구나. 또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처음부터 다 정해놓고 했네. 이렇게 평행선을 그럴 것 같아요. 게 뻔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어떤 결과 내놨는데 만약에 그게 지금 주는 추미애 장관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만약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는 여당 쪽에서 이것 봐라 검찰 여전히 똑같다 이렇게 할 것 같고요. 만약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야당 쪽에서 이거 봐라 벌써 압박하니까 효과가 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어찌 보면 검찰이 대한민국 검찰이 그냥 하나인 것 같지만 지금 예. 검찰도 입맛에 따라서 이 검찰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했다. 이 검찰은 모자랐다. 예. 이 너무나 뻔해요. 예. 뭐 하나하나를 따져놓고 보자면 예. 지금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누구는 뭐 규정 또는 법 다 뭐 지켰다 못 지켰다 있어요. 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예. 제가 보기에 핵심은 예. 뭐 누차 다들 말씀하십니다. 군대를 갔다 와본 분들은 안다. 지휘관이 어떤 결정을 어떤 연유로 했느냐. 그 배경이 이거에 무엇이- 대해서 그 과정을 봐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 지휘관이 예. 자기 재량으로 그냥 했는지 아니면 현 뭐 일병이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한 것처럼 예. 상급 부대의 다른 누군가가 연락을 해와서 그 자체가 압력이어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것도 예. 사후에 했는지 또 관련 근거 규정을 왜 무시하고 예. 서류도 남기지 않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밝히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휘관이 결국 결정권자인데 그 예. 지휘관이 어떤 진술을 했고 지휘관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를 예. 검찰이 빨리 내놓는 게 이 논쟁을 그냥 알겠습니다. 단축시키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마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의혹 해명이 없이 추미애 장관 회복사가 사퇴는 거부했다. 뭐 큰 제목 아까 나왔던 내용과 반복돼 있는데요. 뭐 송구하다, 절차 어길 이유가 없다, 검찰 개혁 완성할 것 정면 돌파 의지다. 여기서는 이제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최영철 편집위원께는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사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과 관련해서는 논란의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병가 휴가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통신병 배치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대 배치와 관련된 부분이 3가지 정도 크게 보이는데 특히 통신병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입장문에서는 이와 관련된 해명은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예.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국민들이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별로 하시면서 궁금해하지 않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뭐 다리가 그 가족. 삼보일배 한 거 뭐 그런 걸 왜 거기 올립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삼보일배 한 거 가지고 국민들 그 이미 다 잊어버리고 모르는데 그걸 갑자기 들고 나와서 하면 국민들이 또 그거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예의가 아니다. 제가 지난 8개월간의 검찰 예. 수사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예. 추미애 장관이 있는 한은 검찰 개혁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똑바로 할 수 없는 구조를 지금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께서 피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검찰 개혁을 위한 길 아닌가. 그래야만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고 예.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 수사가요. 예. 제가 볼 때는 한 사흘 하면 됩니다.
지휘관 부르면 됩니다. 지휘관 불러서 사흘하면 되는 걸 지금 8개월째 하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지휘관 불러서 지휘관 통신 수사하면 됩니다. 예. 지휘관 당시에 2017년 6월 달에 지휘관의 통화 내역 전부 뽑으면 예. 그리고 문자 내역 전부 뽑으면 SNS 전부 뽑으면 지휘관이 어떤 청탁을 받았는지 아니면 청탁 없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서일병의 2017년 6월 행적 수사하면 됩니다. 서일병이 정말 부대에 복귀하지 못할 만큼 다리가 아팠느냐? 그러면 계속 집에만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예. 병원만 갔거나 아니면 다른 데 있었다. 그러면 국무이탈죄를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사가 굉장히 간단한 것인데도 예. 그 수사를 똑바로 못했다는 것은 검찰이 정말 할 말이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 장관께서 계속해서 검찰개혁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국민들이 되지가 않는다. 국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어제 말씀은 너무 변죽을 울린 것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조홍천 의원이 했던 말이 딱 맞습니다. 추 장관이 국민에 대한 태도가 잘못됐다 지금. 국민이 질문하고 있는 것을 예. 답을 하라고 하는데 왜 장관께서는 답을 하지 않느냐. 예. 저는 구간이 명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조국 장관은 국회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기자들 질문 다 받았습니다. 근데 장관께서는 왜 페북에 올립니까? 법무부 기자실에 가야죠.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에 예. 가서 국민이 묻고 예. 있는 것을 답해야 됩니다. 요 부분은 이승훈 변호사께 질문 드릴게요. 사실 어제 기자회견 형태가 아니라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SNS상에 글을 올린 형태였어요.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질문도 받고 답변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은 없었어요. 회견이 아닌 입장문을 올리는 걸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예. 본인은 국민들께 사과를 하고 싶을 겁니다. 예. 그리고 기자회견의 형식을 취하고도 싶었을 거고요. 예. 그렇지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수사에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가이드라인을 정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질문을 또 받게 되면 네. 아무래도 뭔가 또 얘기하게 되고. 어제 바로 그 SNS에 올리자마자 예. 그러면 뭐 수사 가이드라인이냐 뭐 그런 반응이 바로 야당 벌써 쪽에서 국민의힘에서 나왔어요. 나와요. 또. 예. 그러니까 수사와 관련된 얘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택했던 것 같고요. 최경철 논설위원님 말씀도 뭐 틀린 건 아닌데 예. 이게 간단하면서도 간단하지 않은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통신 수사하면 된다고 하는데 예. 지금 3년이 흘렀어요. SNS라든가 뭐 문자 내역, 통화 기록 내역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6월 25일 날 뭐 서일병이 예. 어디 있었냐는데 본인이 집에서 쉰다고 개인 휴가를 낸 겁니다. 집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사건 수사가 뭐 될 수 있냐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아까 윤경호 논설위원님 말씀대로 예. 그때 당시에 정말 아팠고 부대장의 휴가 예. 지시가 명령이 있었느냐가 실은 예. 사건의 본질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예. 그리고 앞으로 뭐 불공정 논란도 있어서 검찰에서 영상 녹화를 통해서 수사를 한다고 해요. 영상 녹화는 검사가 질문하고 예. 당사자가 답변하는 게 다 녹음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다 녹음이 그렇습니다. 녹화도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네, 그래서 굉장히 형평성과 공정성에 예. 어긋나기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이 논란 참 국회에서도 굉장히 공방이 치열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지금 특히 박미식 전 의원하고 이승훈 변호사께서 아까 여러 차례 걸쳐서 이렇게 약간 공방처럼 얘기를 좀 하셨어요.